오늘까지 당장 5억 안 보내면 20년 전 그 화재 사건의 진짜 범인이 누구인지 내가 다 풀어버릴 거야.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보호망 김미경의 절박하고도 악랄한 목소리에 노숙자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김미경의 협박은 그저 지나간 과거의 망령이 벌이는 부질없는 발악처럼 들렸기 때문이죠. 멍청한 것, 증거라고는 한 줌의 채도 남지 않았는데 어쩔 것이야. 노숙자는 어디서 약을 팔아 증거도 없이 누가 네 말을 믿어준다고 당장 끊어! 라며 오만하게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사채업자들에게 목숨을 위협받으며 벼랑 끝에 몰린 김미경은 그렇게 호락호락한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노숙자라는 단단한 벽에 막힌 김미경은 곧바로 그 벽을 부술 수 있는 유일한 망치 강재인에게로 눈을 돌렸습니다. 어두운 카페 구석, 마주 앉은 두 여자 사이에는 얼음장 같은 긴장감이 흘렀죠. 김미경은 노숙자를 단 한 방에 지옥으로 보낼 수 있는 비밀이 있습니다. 그 비밀을 사는데 5억 비싸지 않을 겁니다. 라며 위험한 거래를 제안했습니다. 강재인은 처음에는 김미경을 경멸의 눈빛으로 쳐다보았습니다. 돈에 눈이 멀어 남의 비밀을 팔아넘기려는 추악한 모습에 구역질이 났기 때문이죠. 하지만 강재인의 머릿속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빠르게 회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김미경이 내민 이 더러운 동아줄이 노숙자라는 거대한 성벽을 무너뜨릴 유일한 방법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강재인의 뇌리를 스쳤습니다. 악마를 잡기 위해 기꺼이 악마와 손을 잡는 것. 강재인은 결심했습니다. 강재인은 굳은 얼굴로 말했습니다. 좋아요. 하지만 5억을 다 줄 수는 없어요. 진실이라는 보장도 없으니까 우선 당신의 말을 믿을 수 있는 증거를 보여주세요. 계약금으로 5천만 원을 드리죠. 김미경은 잠시 망설였지만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기에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후 강재인의 손에 들어온 것은 20년 전에 찍힌 사진 한 장과 범죄를 공모할 당시 서로 나눴던 대화 내용을 녹음한 녹음기 파일이었죠. 사진 속에는 불타는 집 앞에서 경악하며 뛰쳐나오는 젊은 시절 노숙자의 모습이 희미하게 찍혀 있었고, 녹음 파일에는 돈을 나누며 입을 맞추는 노숙자와 김미경의 대화가 담겨 있었죠. 강재인은 충격적인 진실 앞에서 온몸을 떨었습니다. 시간은 20년 전, 당시의 노숙자는 지금보다 더 비참하고 가난했으며 아들 황기만의 도박빚에 쪼들려 하루하루를 지옥 속에서 살고 있었죠. 그날도 사채업자들에게 머리채를 잡히며 내일까지 돈을 갚지 않으면 아들에 팔아버리겠다는 끔찍한 협박을 받은 직후였습니다. 이성을 잃은 노숙자의 머릿속에 평소 씀씀이가 해프지 않고 알뜰하게 돈을 모으던 이웃 정윤이가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마침 정윤이가 시장에 간 틈을 타 몸이 아픈 남편만이 홀로 집을 지키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악마의 속삭임이 노숙자의 귓가를 파고들었습니다. 그래, 어차피 저 집구석은 곧 죽을 병자 하나뿐이야. 내가 돈 조금 가져간다고 해서 티도 안 날 거야. 어둠을 틈타 노숙자는 도둑고양이처럼 정윤이의 집에 몰래 숨어들었습니다. 삐걱거리는 마룻바닥 소리에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안방에서 새어나오는 거친 숨소리를 확인하고는 안심했죠. 노숙자는 안방 장롱, 깊숙한 곳, 낡은 옷가지들 사이에 숨겨져 있던 정윤이의 비상금 지갑을 찾아냈습니다. 지폐 몇 장을 거칠게 움켜쥐고 황급히 돌아서는 순간이었습니다. 거기 누구요? 안방에서 들려온 희미한 목소리에 노숙자는 너무 놀란 나머지 비명을 지르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리고 그만 등 뒤에 있던 낡은 골로를 발로 차고 만 것입니다. 골로가 넘어지며 이불 위로 뜨거운 석유와 불씨가 쏟아졌고 순식간에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사람 살려! 방 안에서 남편의 절박한 외침이 들려왔지만 노숙자의 머릿속에는 오직 여기서 잡히면 내 인생은 끝장이다 라는 공포뿐이었습니다. 노숙자는 차마 뒤도 돌아보지 않고 미친 듯이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골목을 빠져나오자마자 노숙자는 근처 공중전화로 달려가 익명으로 119에 신고를 했죠. 최소한의 양심의 가책이자 자신의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한 치밀한 계산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늘이 노숙자의 죄악을 외면하지 않았던 걸까요? 전화를 끊고 돌아서는 순간 동네를 돌며 영업을 하던 보험왕 김미경과 정면으로 마주치고 만 것입니다. 김미경은 시커먼 연기가 피어오르는 정윤이의 집과 공포에 질려 덜덜 떨고 있는 노숙자의 얼굴을 번갈아 보며 모든 상황을 직감했습니다. 며칠 후 남편의 장례를 치르며 넋이 나간 정윤이 앞에 김미경은 노숙자를 데리고 나타나 위로하는 척하며 온갖 서류에 도장을 받아냈습니다. 남편의 사망보험금을 가로채기 위한 계획이었죠. 노숙자는 김미경에게 무릎을 꿇고 살려달라 빌며
시키는 대로 다 하겠다고 맹세했고 결국 정윤희의 인감도장과 서류를 훔쳐 김미경에게 넘겼습니다. 하지만 막상 거액의 보험금이 나오자 노숙자의 탐욕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김미경이 입막음의 대가로 돈 뭉치를 건네자 노숙자는 돌변하여 이건 내가 가져왔으니 수익은 반반이야. 싫으면 너 죽고 나 죽자고 경찰서에 가는 수밖에 라며 으름장을 놓았죠. 자신의 범죄를 약점 잡고 들여 큰 소리치는 노숙자의 뻔뻔함에 김미경은 치를 떨었지만 결국 공멸할 수 없었기에 그 제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20년 전 한 남자의 목숨과 맞바꾼 더러운 돈을 나눠 가지며 두 악마의 추악한 공생관계가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한편 제이는 법의 칼날이 닿지 않는 악마를 심판하기 위해 스스로 악마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며칠 후 강제인은 아무것도 모르는 노숙자에게 전화를 걸어 이전과는 전혀 다른 다정하고 살가운 목소리로 말했죠. 어머님, 그동안 제가 너무 못되게 굴었죠. 다 제 잘못이에요. 죄송한 마음에 그러니 저랑 단둘이 오붓하게 식사라도 하시면서 좋은 시간 보내실래요? 제가 아주 근사한 곳으로 모시겠습니다. 노숙자는 강제인의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에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지만 이내 강제인이 자신에게 다시 잘 보여 황기찬의 마음을 돌리려는 수작이라 여기고는 쾌재를 불렀습니다. 그래, 내년이 앙큼한 꾀를 부려봤자 내 손바닥 아니지. 노숙자는 짐짓 못 이기는 척 초대에 응했고 강제인이 예약한 최고급 한정식 식당의 밀실에 들어서는 순간 의심은 완전히 사라지고 오만함만이 남았습니다. 값비싼 음식과 최고급 와인이 차려진 상 앞에서 강제인은 노숙자에게 연신 고개를 숙이며 아첨을 늘어놓았습니다. 역시 YL그룹의 안주인은 어머님뿐이세요. 제가 어머님을 몰라 뵙고 너무 철없이 굴었어요. 강제인의 아부의 기분이 좋아진 노숙자는 의심 없이 강제인이 따라주는 와인을 연거푸 마셨습니다. 강제인은 노숙자의 시선을 음식으로 돌린 채 아무도 모르게 자신의 와인잔을 노숙자의 잔과 바꾸었죠. 강제인의 잔에는 미리 갈아둔 강력한 수면제가 담겨 있었습니다. 잠시 후 노숙자는 쏟아지는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테이블에 그대로 고꾸라져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강제인의 얼굴에서 모든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그 자리에는 지독한 경멸과 차가운 분노만이 남아 있었죠. 강제인은 김도윤의 도움을 받아 잠든 노숙자를 차에 태워 인적이 끊긴 교외에 낡고 버려진 창고로 향했습니다. 삐걱거리는 문을 열고 들어선 창고 안은 스산하고 음침한 기운으로 가득했습니다. 강제인은 노숙자를 낡은 나무 의자에 앉히고 미리 준비해간 밧줄로 발목을 단단히 묶었습니다. 그리고 창고 구석에 있던 석유통을 가져와 노숙자의 주위로 원을 그리듯 석유를 천천히 쏟아부었습니다. 치명적인 기름 냄새가 창고 안을 가득 메웠습니다. 모든 준비를 마친 강제인은 주머니에서 차가운 금속 라이터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노숙자의 귓가에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노숙자 씨, 이제 20년 동안 묵혀뒀던 당신의 죗값을 치를 시간이에요. 강제인은 노숙자의 얼굴에 석유를 몇 방울 떨어뜨렸고 그 차가운 감촉에 노숙자가 서서히 정신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끔찍한 상황을 마주하게 될 악마의 눈앞에서 강제인은 망설임 없이 라이터의 휘를 돌렸습니다. 치직 작은 마찰음과 함께 칠흑 같은 창고 안을 밝히는 잔인하고도 성스러운 불꽃이 피어올랐습니다. 칠흑 같은 창고 안을 가르는 작은 마찰음과 함께 강제인의 손에 들린 라이터에서 피어오른 붉은 불꽃이 노숙자의 공포에 질린 동공에 비쳤습니다. 서서히 잠에서 깨어난 노숙자는 자신의 발목을 옥죄는 차가운 밧줄과 코를 찌르는 지독한 석유 냄새, 그리고 자신을 지옥의 염라대왕처럼 내려다보는 강제인의 싸늘한 얼굴을 차례로 확인하고는 경악했습니다. 네 인연이 미쳤구나. 당장 이거 풀지 못해 우리 기찬이가 알면 넌 그날로 끝장이야. 노숙자는 본능적으로 악을 쓰며 발버둥 쳤지만 강제인은 미동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강제인은 오히려 그 불꽃을 노숙자의 발치에 흥건한 석유 웅덩이 가까이로 가져가며 나지기 말했죠. 소리쳐봤자 소용없어요. 여기는 아무도 당신을 구하러 오지 않으니까. 황기찬도 당신의 하느님도. 강제인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지만 그 눈은 복수심으로 활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강제인은 품에서 낡은 사진과 녹음기를 꺼내 노숙자의 얼굴 앞에 던졌습니다. 이게 뭔지 알겠어요? 20년 전 그날 밤 당신이 정윤희 씨 집에서 훔친 게 고작 돈 몇 푼만이 아니었다는 증거예요. 노숙자는 사진과 녹음기를 보고는 잠시 할 말을 잃었지만 이내 다시 뻔뻔한 얼굴로 돌아와 이게 다 무슨 소리야. 난 아무것도 몰라 라고 소리쳤습니다.
그 순간 강재인의 손에서 라이터가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라이터는 석유 웅덩이 바로 옆마른 바닥에 떨어져 아슬아슬하게 불꽃을 유지했지만 그 열기만으로도 석유에서는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공포에 질린 노숙자의 비명이 창고를 찢을 듯 울렸습니다. 잘못했다! 잘못했어! 내가 다 잘못했으니 제발 불만은! 노숙자의 오만한 기세는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강재인은 창고 구석에 세워두었던 소화기를 발로 툭 차며 말했습니다. 이제야 대화할 준비가 된 것 같군요. 말해요. 20년 전 그날 밤 돈을 훔치러 들어갔다가 당신이 불을 냈다고. 당신 때문에 정윤희 씨 남편이 죽었고 당신이 김미경과 짜고 보험금을 가로챘다고. 전부 하나도 빠짐없이 말하면 저 불을 꺼주죠. 노숙자는 죽음의 공포 앞에서 마침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래, 맞아. 내가 그랬어. 내가 돈을 훔치다 실수로 불을 냈어. 무서워서 도망쳤어. 그리고 김미경 그년이랑 짜고 보험금도 타냈어. 내가 다 말할 테니 제발 살려만 줘. 살려줘. 노숙자는 울부짖으며 자신의 모든 죄악을 토해냈습니다. 그 모든 처절한 자백은 강재인이 미리 설치해둔 작은 카메라에 고스란히 녹화되고 있었습니다. 모든 자백이 끝나자 강재인은 약속대로 소화기를 들어 불을 껐습니다. 그리고는 밧줄에 묶인 채 짐승처럼 울부짖는 노숙자를 벌레 보듯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죽인 건 한 사람이 아니야. 당신의 그 탐욕이 내 아들 은호를, 내 아버지를, 그리고 나까지 전부 죽인 거나 마찬가지라고. 강재인은 차갑게 돌아섰고 어둠과 정막만이 남은 창고 안에는 노숙자의 절규만이 영원히 계속될 것처럼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강재인이 노숙자의 자백 영상을 들고 경찰서에 나타난 그날, 모든 심판은 끝이 났습니다. 이전의 흐릿한 증거와는 차원이 다른 범인 스스로 모든 죄를 인정하는 완벽하고도 빼도 박도 못할 증거 앞에서 경찰은 즉시 긴급 체포영장을 발부했죠. 한밤중 아무것도 모른 채 집에서 TV를 보던 노숙자의 집 문을 부수고 경찰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당신을 20년 전 창평동 방화살인 및 보험 사기 혐의로 체포합니다. 노숙자는 자신의 범죄가 만천하에 드러났다는 사실에 경악하며 발악했지만 차가운 쇠고랑은 노숙자의 손목을 어김없이 채웠습니다. 같은 시각 사채업자들을 피해 허름한 모텔에 숨어있던 보험왕 김미경 역시 공범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두 악마가 법의 심판대에 서는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재판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강재인이 제출한 자백 영상 앞에서 노숙자와 김미경은 서로에게 죄를 떠넘기며 마지막까지 추악한 모습을 보였지만 재판부의 판결은 단호했습니다. 피고인 노숙자, 피고인 김미경에게 각각 징역 20년을 선고한다. 당. 법봉 소리가 울려 퍼지는 순간 20년간 정윤희의 가슴을 짓눌러왔던 끔찍한 비극은 마침내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정윤희는 남편의 사진을 끌어안고 오열했고 김도윤은 그런 어머니의 등을 말없이 다독였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후 강재인은 정윤희, 김도윤과 함께 정윤희 남편의 묘를 찾았습니다. 강재인은 묘비 앞에 국화꽃 한 송이를 내려놓으며 나직이 말했습니다. 너무 늦게 찾아와 죄송합니다, 아저씨. 이제라도 편히 잠드세요. 차가운 묘비를 어루만지는 정윤희의 얼굴에는 슬픔과 함께 아주 오랜만에 희미한 평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20년의 묵은 원하는 불길 속에서 재가 되었지만 여왕의 심장을 불태우는 복수의 화만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강재인의 시선은 YL그룹의 마천루가 보이는 먼 곳을 향해 있었습니다. 노숙자는 그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강재인은 이제 자신의 가장 거대한 목표, 아버지의 왕좌를 훔치고 자신의 모든 것을 빼앗아간 진짜 원수 황기찬을 향해 마지막 복수의 칼날을 겨누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심판은 아직 시작조차 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